자, 해볼게요. 오케이, 알겠어. 자, 지금 우리가 이 2017년도 4월에 어떤 빈칸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빈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을 풀어야 되는데 이 수업 자체가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수업은 제가 최대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게 이 수업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수업은요, 실전이에요, 실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태영한테도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가 수특 영어만 풀다 보면은 이게 진짜 수능에 나오는 것들인가? 이게 수능에 나온 난이도인가? 라고 이제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쉬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영독을 보잖아요. 개 어려워. 이게 수능이라고? 이렇게 풀면은 다 틀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실제 수업 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맞는 수업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좀 어렵지만 우리가 나중에 목표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도 하고 이게 저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지금 빈칸 또는 순서를 푸는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개월 또는 4개월 후에 해석이 되고 단어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 지문에서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러한 포인트를 이해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해석을 다 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만 하고 근거가 되는 부분 위주로 제가 체크를 합니다. 친구 문 열어봐요. 경우 왜? 해석 좀. 고마워.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는 제가 필요한 것만 해석을 해주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제가 작년에 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정땡땡이라고 한 달 만에 제가 2에서 1을 올린 친구 있잖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그 친구가 항상 했던 얘기가 선생님, 여기서 이 문장 어떻게 이해했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었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짚어주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됐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제가 처음 오늘 할 지문은 31번이에요. 자, 볼게요, 한번. 저는요, 빈칸 문제 풀 때요, 빈칸 문장부터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겟팅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타겟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빈칸이 너무 길잖아요. 한 문장 전체면 타겟팅이 안 돼. 하지만 빈칸이 단어 한 개나 아니면 구절이면요. 앞뒤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타겟팅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타겟팅이 뭔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문장을 딱 보면은 되게 기네요, 되게. 미치겠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일단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문제는 틀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석해볼게요. 자, 일단 대충 봤는데 주어가 어딨죠? 얘가 주어죠, 지금. 얘가 동사죠. 얘가 목적어죠. 얘가 목적 보어죠. 동사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죠? 목적어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어로 시작하니까. 어가 시작한다는 거는 뭐의 시작이에요, 태영? 명사의 시작이니까 명사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얘를 부사구로 뺐을 때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컨베이어 벨트 할 때 컨베이가 전달하다잖아요. 배달하다. 그럼 배달하는 것이구나. 전달하는 것이구나. 전달하는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뭔지 몰라.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해볼게요. 자, 묘사하는 것, 기억을 묘사하는 것, 관점에서. 스토어 하면은 저장소란 뜻이고요. 레벨, 수준, 루프, 회로. 저 처음 해석할 때 하나도 몰랐어요. 루프 고리 아니야, 고리? 레벨? 레벨업인가? 뭐 이러고 있었어요. 네, 제 1등급인데도 그래요. 몰라.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관점으로 기억을 묘사하는 것은 이 주어예요. 만든다. 우리의 이해를요,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 단순히 전달한다. 독자에게 이것을. 근데 뭐뭇의 이것이죠. 뭐뭇의 이것. 그렇죠? 뭐냐면 how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뭐의 이것이냐면 어떻게 특정한 심리학자가 시도를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요거다 라고 한 거예요.
1도 모르겠어. 와우. 모르겠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건요, 전달하는 것. 요게 하나였고, 그쵸? 지금 보세요. 어떻게 특정한 심리학자들이 이해하는지에 대한 어떤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이 빈칸은요, 이해와 연관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만 되게. 뭔지 몰라. 근데 이해 이런 설명 이런 게 나오니까 이해란 단어랑 설명이라는 단어가 연관돼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뭐라 쓸 거냐면, 이해와 요렇게만 쓸게요, 지금. 솔직히 이걸로요? 답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몰라. 다 적으시면 하겠습니다. 5초. 5, 4, 3, 2, 1. 다음 볼게요. 자, 이러한 모델. 여러분, 이러한 모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앞문장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모델들. 이러한 모델. 뭐예요? 뭘까요? S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을 이런 관점으로 묘사하는 것은 뭔가 만든대요.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뭐 말이 많았어. 근데 이러한 모델.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델. 왜냐하면 얘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 이러한 모델은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델을 먼저 설명해 보세요. 뭐냐면은 이러한 모델은 우리가 기억을 묘사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러한 모델에 대한 소스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이거부터 이렇기 때문에. 됐어요? 앞에 모델이 있으면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이러한 모델은요, 바꾼대요. 자, 가능한 증거가 바뀔 때, 이용 가능한 증거가 바뀔 때 이 모델도요, 바뀐대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보여질 수 없다. 영속적인 어떤 픽스처, 고정체죠, 고정체. 고정된 물체. 영속적인 고정체로 보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문장만 보세요. 이 문장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문장이. 이 모델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영속적인 고정이 돼야 안 돼요? 고정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증거, 이용 가능한 증거가 바뀌면은 모델도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멈춰 있는 겁니까? 고정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문장 통틀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요. 고정이 안 된다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변화된다예요. 그럼 제가 이제 던져볼게요, 여러분. 빈칸에 고정되지 않는다, 변화된다 라는 말을 만약에 넣는다고 할 때 보기 몇 번이 제일 가까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생각 아니면요, 이거 거들떠 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해볼까요? 보기 3번 볼게요. 변함없는 원칙. 돼요, 안 돼요? 변함없는 원칙. 안 돼요. 제껴야 되는 거예요. 3번 제껴. 3번을 찍으면 이제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마지막 문장 읽었을 때 이해 안 됐어.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디스 모델을 앞문장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이요, 변화를 계속한대요. 고정체가 아니래. 그럼 빈칸에 고정체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3번 보니까 변함이 없어. 일단 제끼는 거예요. 자, 5번 볼까요? 논쟁할 수 없는 해석. 논박할 수 없는 해석. 이거 고정된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제껴야 돼, 안 제껴야 돼요?
제껴야 돼요. 3번, 5번 찍었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 개 더 던져볼까요? 2번, 보기 2번. 사실적인 경험. 사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 자꾸 변하는 거거든. 증거가 바뀌면서 변한다면서요. 모델 자체가 바뀌는데 뭐 사실이 어떻게 나와? 여기서 빼야 되는 거는 절대적인 거, 사실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영속적인 거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 뭐 같아요? 디지털 나왔어요? 답은 1번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쌍욕을 먹어요. 이렇게 해설하면. 그래서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읽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 읽으면 지치거든요. 수업이 장황해져요. 설명이 겁나 길고. 근데 이딴 식으로 풀잖아요. 이딴 식으로 푸는 게 이제 특정 강사들이 이렇게 풀어요. 몰라 이거? 다 몰라 3번인 거? 너네 영어 못하지? 2절 떨어요. 수업할 때. 빠따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강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사의 목적은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속적이지 않은 거니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보기 1번의 대략적인 생각, 완벽히 정해진 게 아닌 생각. 그래서 답을 1번 찍었으면 되게 잘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해석을 다시 하셔야 돼요. 해석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심리학에서 모델 나왔네. 모델이라는 거, 어떤 것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취해질 수 없대요. 받아들여질 수 없대요. 뭐로써? 정확한 복제품으로서. 사물에, 묘사되어지는 사물의 정확한 복제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문장을 봐도 지금 모델이 뭔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카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번 돼요 안 돼요? 보기 2번? 사실적 경험 안 되는 거죠. 정확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더 볼게요. 더. 여러분은 아직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이랑 정확한이랑 왜 지금 선생님 갖다 붙이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볼게요. 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체크 W. 오히려 표상이다. 그것의 표상이다. 이 사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표상을 몰라. 표상이 뭐예요? 사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시험 볼 때.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한 복제본은 아니다. 표상이 뭔지 몰라.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얘가 아니라 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Not A but B. Not A but B 보여요?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이 뭐예요? 아니요. A가 아니라 B. 그래서 정확한 복제품이 아니라 표상이다. 그럼 복제품이 아닌 거랑 표상이랑 같은 말이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제품이랑 표상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복제품이 아닌 거랑 표상이랑 같은 거죠. 네, 됐죠. 여러분, 더 하면 이제 우리 이거 안 되고 이제 싱크비 가야 돼요. 사고력을 이제 우리 그 훈련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할게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만 체크가 돼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예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예시가 나올까요? 여기 일반론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일반론이 뭐였어요? 모델은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그거에 대한 예시 나오겠죠. 모델은 뭐다?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정확하지 않다는 걸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게 없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기가 무엇이냐? 보기 4번에 디지털 표상이냐? 표상은 맞을 수 있어. 디지털이 아니야, 근데. 이해돼요? 디지털은 우리가 뭐 신기술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지. 1번 보세요. 대략적인 생각. 정확해요? 안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해보세요. 예시를 볼 거예요. 볼 필요가 없지는 하지만 또 볼게요. 자, 이거 런던 지하철이에요. 런던 지하철은 표상이다. 지하철 설계의 어떤 표상이다. 어떤 설계냐면요. 도움을 주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언더그라운드가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맵이죠, 맵. 지하철 노선도죠, 그렇죠?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 설계의 표상이다.
여러분 노선도 기억해요? 서울 노선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위치인가요? 실제 위치예요? 수원과 막 천안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는 알려줄 수 있으나 정확합니까? 안 정확하죠. 예시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그럼 여기 다 묶어도 정확성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고 끝! 더 정보가 없어. 정확성이 없어. 그거 끝. 됐습니까? 그래도 해석은 더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물론, 자, 방향, 규모, 이런 것들은 왜곡된다라고 했어요. 자, 왜곡된다라는 말. 똑같은 말로 뭐가 있죠?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가 있죠. 그럼 지금 왜곡된다랑 여기 exact copy부터 여기 never be taken as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킬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붙여보세요. 아까 전에 이 모델이요. 정확한 복제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말과 이 어떤 모델, 그쵸? 요 맵, 요 모델, 런던 지하철 맵, 요게 지금 왜곡됐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됐어요? 다음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모델, 기억 모델은 또한 표상이다. 그럼 기억 모델 또한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기억 모델도 표상이래요. 아까 표상이라는 단어 왜 쓴 거죠? 그 정확하지 않다라는 똑같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기억에 대한 모델 또한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표상이니까 연결해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죠. 왜곡되었다. 정확하지 않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문제 하다 끝날 것 같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도전이에요. 이제 이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랑 앞에를 연결해야 돼요. 자, 저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저는 얘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가. 얘는 끝까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요, 앞에 있는 상황에서 표상을 가지고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다고 했어요? 정확하지 않다고 했죠. 다시 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X라고 두면은 X가 만든대요. 우리의 일을 구체적으로. 혹시 이게 표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표상이 왜곡되어 있지만 지하철 노선도는 우리한테 이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다고 봐가지고 우리 이해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과 똑같이 봐가지고 이 앞에 있는 네모칸을 표상으로 볼 수 있겠어요? 또는 지하철 노선도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자, 장난이고 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전달한다. 독자들에게 빈칸을 전달한대요. 정확성을 전달하겠어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전달하겠어요? 않다.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표상의 특징 맞죠? 그럼 다시 이 말을 바꿔보면요. 표상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여기 help,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고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럼 이해를 도와주죠. 그 이해를 도와준다고 하는 게 여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해준다고. 이해됐어요? 자, 반대로 이해는 시켜주는데 왜곡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왜곡이 돼 있잖아요. 왜곡이 지금 여기 빈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곡된 거.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왜곡.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빈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곡되었다는 말과 정확하지 않다라는 표현만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고르지 못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포기해야죠. 네. 됐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정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사실은 어때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사실. 예를 들어 사실과 구분될 수 있는 게 통념이거든요. 미스라고 있어요. 통념, 잘못된 생각. 그러면 잘못된 생각과 반대에 있는 사실은 어때야 돼요? 올바라야 되는 거죠. 정확하다는 느낌과 좀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물론 선생님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답이 1번인 건 아시겠죠? 근데 사실을 제껴낼 때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사실을 제껴낸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도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면 3개만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로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쟤랑 같이 하니까 같이 이제 협업으로 하니까 이제 생각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거지 혼자 이거 생각하면 짜증나요. 막.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저랑 있을 때만 하시고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 해석이 짱짱하고 이해력이 많이 올라오셨을 때 그때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도 또한 저는요 여기부터 보거든요. 근데 이 아래 걸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제대로 풀려면요 name이란 동사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시는 분? 그쵸. 그거 일단 모르면 이제 그래서 끝. 이미 끝. 이름 짓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또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꾸준히 경선식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석해볼까요? 자, 뭐뭐 하자마자죠. 우리가 이름 짓자마자 등장인물에 이 연극 속에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짓자마자 너는 이렇게 된다. 그럼 뭐예요? 이름 짓는 원인이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 나와야 돼요. 이게 타겟팅이에요. 이름 짓는 결과. 이름 지었을 때 나오는 결과.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름을 왜 짓는데? 이런 결과 나오기 때문이지. 그걸 찾아야 돼요. 다시 위로 가야 돼요.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어려워요. 네. 여러분 긴장하세요. 네. 이거 끝나고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모의고사 봐요. 머리가 터지겠죠. 이게 제 수업의 묘미예요. 머리를 터뜨리는. 네. 잔인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력이 올라가려면 사고력에 대한 체력이 길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 풀다가 짜증나고 안 풀리잖아요. 그럼 멘탈이 나가버려요. 체력이 급감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막히시죠. 그럼 지문 2번 읽어요? 안 읽어요? 2번 읽죠.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잖아요. 근데 그 지쳐가지고 문제 하나 풀었어. 기분 좋아요? 지쳐 있어요. 그 다음 문제 가면 그 다음 문제는 2번 안 읽는다는 보장 있어요? 또 2번 읽어요. 왜? 지쳤으니까. 그럼 더 지치죠. 그 다음에 또 2번 읽어. 그러면 세 지문을 9번을 읽어요. 체력이 빠져요? 안 빠져요? 다 빠져요. 그때부터 문제 푸는 속도가 미친 듯이 느려져. 뒤에 시간이 막 내가 듣기 해가지고 앞에 시간 팍 땡겼거든요. 뒤에 갔는데 시간이 딱 맞아. 시간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 체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호땡이라고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걔는 원래 이제 1, 2 왔다 갔다 1 거의 91, 2 왔다 갔다 해내요. 이거를 계속 여러분 하듯이 훈련시켜가지고요 98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선생님 수업을 너가 좋다고 했고 성적이 오른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선생님의 논리를 몰랐던 게 아니래요. 근데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면 지친대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걸 견디니까 시험장 가가지고요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안 지쳐. 생각을 맨날 시키니까 생각하는데 안 지쳐. 몰라. 이거 넘어가 일단. 이따 봐요. 편하게 간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정신이 좀 약간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저도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내일 1등급 애들 수업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때 지금 막 해석시키잖아요. 해석 못해. 막. 해석을 잘하는 애들이, 야, 너 해석해봐. 막 이러고 있어요. 너 왜 그래? 잘 안 돼요. 왜 이래요? 막. 지금 시간, 지금 8시 50분 되면은, 그게 오는 때예요. 그때 모의고사를 봐. 어떻게 돼요, 걔네들? 저기서 폭발나요. 1등급 애가 2등급 막 초반이 나와요. 막. 그럼 스트레스 받죠. 나 쓰레기인가 봐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머리가 지쳐가지고. 뇌가 지쳤기 때문에. 뇌도 근육이라고 전 믿고 있고, 그걸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가장 많이 쓰게 만드는 수업이 저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거를 즐기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럼 뇌가 좋아집니다. 됐죠? 자, 이제 해볼게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너가 느낄 때마다 너 스스로가 자극받는다고. 자, passing thought. 자, 지나가는 생각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또는 감정 또는 감각. 그럴 때마다 너는 단순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뭐냐면요. 이 단어가 아마 해석이 안 되셨을걸요? 푸실 때. 이거 identify 뜻이 뭐예요? 확인하다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알았어요. 근데 get identified가요. 동일시하다래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identify가요. 확인하다랑 동일시하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긴 거예요. 여기 확인하다래요. 확인하다고 여기 동일시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바뀌면서 뜻이 바뀌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저도. 뭐야 이게? 확인하다, 확인되다? 뭐야 이게? 이게 선택권이 있다고?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었어요. 저도. 문제 풀 때. 물론 맞췄죠. 근데 그걸로 맞춘 게 아닌 거죠. 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생각을. 그리고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또는 우리는 하게 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가 get caught up. 생각에, 이거는 제가 해석을 알았어요. caught가 뜻이 뭐예요? 캐치의 과거 분사형이죠. 그쵸? 잡힌다.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다. 다시 말해서요. get identified래요. 그것에. 저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여기 있는 get caught up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해석했어요. 처음에 건 확인했다라고 했고 두 번째 건 모르니까 get caught up을 사로잡히다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내가 확인하는 거랑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랑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생각을 하는 것과 보세요. 생각을 확인하는 것 이것과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나뉘잖아요. 그럼 잘 읽은 거예요. 솔직히 get identified를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짱인 거죠. 저도 몰랐어요. 강사인데 영어 공부 10년 했는데 접어야겠죠. 그렇죠? 아직은 사로잡히는 게 좋은지 확인하는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아까 봤을 때 이름 짓는 게 있었거든요. 이름 짓는 것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더 봐야 돼요. 볼게요. 자, 이름 짓는 것은요. 도와준대요. 너가 확인하도록. 그래서 너가 뭐죠 이거? 사로잡히지 않도록. 아까 제가 이거랑 제가 연결시켰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자, 그럼 뭐예요? 네임이 나왔죠. 이름 짓는 게 나왔어요. 이름 짓는 거 어떻게 한대요?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사로잡히게 한대요? 안 잡혀요. 이게 특징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이밍을 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직 지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네임을 짓자마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확인하고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죠. 생각을 하고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되고 생각을 확인한다고 나와도 되고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나와도 되겠죠. 찾아보세요. 답. 1분 드릴게요. 여러분 사로잡히다를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어를. 그거는 재진술된 걸 찾으셔야 됩니다.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10초 후에 다 말씀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인지 말씀드릴게요. 1번 볼까요? 응원한다. 그나 그녀가 왜 나는지 아직 몰라. 우린 느낌만 보는 거예요. 그나 그녀의 어떤 수행을요 응원한대요. 이름을 부르면요 걔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확인하거나 사로잡히지 않거나 둘 다 하거나. 됐어요? 1번 제끼고 2번 채택한다. 그나 그녀를요 롤모델로 채택한대요. 확인한다 했지 롤모델로 채택한다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2번 제껴. 4번 너 스스로를 멈춘다. 뭐 하는 것으로서? 그 연극을 즐기는 것으로서부터 멈춘대요. 연극을 안 즐긴대요. 아니 확인한다 했지 안 즐긴다 했어요? 네, 한 적이 없어요. 5번 볼게요. 더욱더 감정적으로 표현적이 된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확인한다고 했지 더 표현적으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그럼 한 적이 없어요. 3번 볼게요. 너 자신을요 그나 그녀로부터 떨어뜨린다. 디스턴스가 동사일 때 떨어뜨리다. 이거 사로잡히지 않다란 말과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사로잡히면은 떨어지지 못해. 사로잡히는 거 안 하면은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답이 될 수 있냐고 딱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겠냐, 센싱할 수 있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로잡히지 않는 거랑 거리를 두는 거. 사로잡히지 않는 거랑 거리를 두는 거. 떼어놓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제 나머지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읽으면 좀 더 이제 쉬워지겠죠, 그쵸? 자, 우리가 볼 때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과, 이거 아까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 똑같네. 자, 지나가는 감정들을 볼 때요, 이름을 짓는 거, 이름 부르는 거, 짓는 것은 뭐라고? 여기 이제 기울여진 거 있죠? 요거. 요렇게 부르는 거. 쓴. neutralize. 뜻이 뭔가요, 이거? 어휘. 뜻 뭐예요? neutralize. 중화시키다. 써보세요. 중화시키다. 요 단어를 알았어도 답은 가능해요. 자, 볼게요. 뭘 중화시키냐면요.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너에게 끼치는, 그리고 도와준다. 너가 유지하도록 너의 밸런스, 균형 잡힌 상태 또는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연결시킬게요. 아까 처음에 이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쵸? 안 사로잡힌다.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어디였죠? 이름 지은 거 있어? 여긴가요? 여기 저기. 네. 요 문장이랑 요거 네이밍 나왔죠? 여기 네이밍 또 나왔죠? 어디 있어요? 여기죠. 헬프도 나왔네. 헬프도 똑같네 여기 지금. 그럼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게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거 또는 중화시키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떠올려 가지고 거리를 두게 한다. 사로잡히지 않게 떨어뜨린다. 중화시킨다. 이 느낌을 받아도 좋은데 쉽지가 않아. 균형이라고 했어요. 사로잡히지 않고 균형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거리감을 유지한다. 너무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답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죠? 네, 여기. 너가
get identified 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요 단어는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너가 사로잡히지 않게 한다. 이걸로도 맞출 수 있었어. 근데 다 어려웠어. 그게 문제예요. 어느 것 하나 쉽게 답을 내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음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심지어 좋아한다. 주는 거, 유머스러운 이름을 주는 거를 그녀의 어떤 반응적인 감정에 뭐와 같은 이 프레디 피어 뭐 요딴 거 이름을 다 붙이나 봐요. 뭔지 몰라요. 가로도 넘어가요. 끝났어요. 끝났어. 이름 붙이자마자 이러하다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이거 제끼고 예시니까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빈칸에 대한 근거는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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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35번 해볼게요. 35번. 자, 제가 순서 문제는요, 주어진 문장을 읽고 BC의 첫 번째를 해석해가지고요, 먼저 올 걸 잡고, 그리고 B가 만약에 먼저 온다고 한다면 B를 다 읽고, B의 마지막 부분과 A와 C의 첫 번째 부분을 비교해라. 라고 했어요. 선생님, 왜 A부터 안 봅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읽어볼게요. 자, 상상해라. 너가, 연주하는 거를, 해피 벌스데이, 요거, 그 노래죠, 그쵸? 투바로. 그 다음은 너가 그 노래를 높은 음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 자, 튜바의 어떤 소리도 복제되지 않는다. 바이올린에 의해서. 자, 여기서 내용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둘 다 같은 노래를 연주한 거 맞습니까? 근데 똑같이 들립니까? 그걸 차이를 잘 잡아야 돼요. 만약에 뒤로 가가지고 같은 노래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음정이 달랐다. 그럼 가능한 거죠. 요걸 잘 생각해 주세요. 다음 BC를 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BC 중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알아차린다. 어떤 것을? 흥미로운 거. 여기 이제 즉이 있으니까 뒤에도 읽어볼게요. 즉 멜로디는 여전히 인식 가능하다. 여러분, 멜로디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곡이에요, 곡. 됐습니까? 그럼 이거 맞아요? 바로 뒤에 올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들려. 하지만 멜로디는 비슷해. 멜로디는 인식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여기도 해볼게요. 뭐뭐 하는 한 관계, 음들 사이의 관계가요, 같은 채로 있다라고 한다면, 음표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도랑 미랑 시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관계 있잖아요. 요것만 유지가 된다면은 투바로 하든 바이올린으로 하든 멜로디는 인지할 만하다. 소리는 다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지금 우리는 디스나 대수로 이 근거로 푸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해석. 다음 C번 볼게요. 자, 나눠진 자, 나눠졌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주어진 문장은 같은 노래를 가지고 같은 또는 멜로디를 가지고 다른 악기로 연주한다고 봐요. 음을 나눈 게 아니라. 됐어요? 근데 이거 노트가 해석이 안 돼. 이거 다른 때는 몰라. 이거 악기 아닙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답이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건 음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그러면은 B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럼 B를 다 읽어. 다 읽은 다음에 B의 마지막과 C의 앞부분이 맞는 건지 A가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B 다 읽어볼게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너가 연주한다면 음을, 이 해피 버스데이 이 곡의 음을 올바른 순서대로, 순서대로, order, 하지만 다른 rate,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음을 한 시간에 하나의 음인 속도로 연주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음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러겠죠. 그럼 이거 혹시 음 간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C번 되겠어요? 이해돼요? 왜 제가 이제 원이라고 했냐면 지금 노트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뭐든. 단수로 복수인 거 단수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자, what do you have?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노래가 이렇게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음표의 멜로디의 흐름이 있는 거지. 이거를 한 음표랑 다른 음표랑 이 한 시간 사이에 둬버리면 음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C로 갈 수도 있는데 A도 볼게요. A는 뭐가 나오나? 요게 나와요. 독일 단어, 이 단어는 의미한다. 패턴을 의미하고 형태를 의미하고 전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이거는 C번 뒤에 나와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옛날 방식. 나왔던 거 똑같이 쓰는 거 옛날 방식. 이거 요즘 방식. 요즘 방식.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C번에서 A 이어지는 거 알 필요가 없어. 안 나와, 이렇게.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거는 멜로디라고 하는 거, 이 문장과 첫 번째 문장, 주어진 문장, 그리고 여기 음의 분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 원이 노트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노트를 한 시간마다 쓰는 거, 그 속도라고 하는 거를 분리된 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재진술 아닌 것 같아도 재진술이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지문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B로 이어지는 거, C로 이어지는 과정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단어가 달라져도 재진술이 되려면요, 해석과 단어가 기가 막히게 정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맞추려면요, 이 원이의 노트라는 거 알고 있었어야 돼요. 원이 노트인 거 모르면요, separate 노트라고 뭐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원이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해제할 수 있는 게 질서인지, birthday인지, 노트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해석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시면 요 모의고사 수업한 것도 테스트를 합니다. 논리 테스트를. 제가 말한 것만. 근데 진짜 어렵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위권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당연히 수업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막 했으니까 당연히 잘 풀어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요 테스트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따로 말씀하시면 준비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5분간 쉬었다가 바로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세요. 네. 고생했어요. 5분간 쉬세요, 5분간. 네. 이게요, 논이 not n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투바의 소리의 어떤 것도 네. 동사하지 않는다. 이거 복제 맞나요? 네, 맞아요. 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소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소리는 달라. 하지만 같은 걸 연주했지. 그래서 멜로디는 인지할 수 있지. 이렇게.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아까 복수가 단수로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이 어떤 음표들을 연주한다면 올바른 방식대로. 그럼 지금 올바른 순서대로 연주는 해. 하지만 한 시간마다 하나예요. 한 시간마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노트. 노트밖에 없어요.
1시간마다 좀 하나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속도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간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생일을 넣을 수 있어. 생일 노래가 나올 수 있어. 1시간에 한 번씩 생일 노래? 그럼 이제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겠죠. 1시간에 노래 한 번, 노래 하나 부른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지.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는 1시간 하나는 노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네. 네. 또. 선생님 이거 답이 뭐예요? 답이요? 5번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쪽 건쭉 이어서 하는 거고요. 모의고사는 오늘 푸는 걸로 제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틀린 거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면은 제가 그거 중에서 중요한 것들 뽑아서 해요. 네. 틀린 거 저한테 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적을게요. 이름은 안현상이고. 수업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네, 아니야. 조언인 정의죠. 아, 네. 오, 녹화를 안 껐네. 숙제검사 할게요, 이따가.